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기금 및 예산안과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와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 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책자 69쪽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평택시청, 출장소,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447억 6,735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485억 9,153억 원이 증액된 1,933억 5,889만 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71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1,118만 원이 증액된 170억 2,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3,035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을 기정예산 대비 300억 원을 증액된 398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 2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07억 6,736만 원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으로 6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1,551억 7,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4억 8,592만 원보다 326억 8,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90조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 방지 대책 사업으로 산불 진화 차량 및 주의 차량 유지 관리비 584만 원과 임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조 공원과 소관입니다. 개발주군의 공원의 인수 지연으로 인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근무수당 3억 744만 원과 직원 출장료비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토지 매입비에 대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술금 원금 상환액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 2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토지보상 지원 등에 따른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19억 5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4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상협의 진행 등에 따른 모산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 799억 4,9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녹색건축가 사업 소관으로 송복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8억 6,90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 2월 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21쪽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33억 5,889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36억 2,100만 원, 지출 645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1,324억 7,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과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지출 계획입니다. 안중출장소 건립 설계 용역비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28억 원, 행정타운 건립 토지 매입비와 건축기획 용역비 617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 사업 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8,269만 원이 증액된 60억 4,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부지 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녹지 점용료 4억 648만 원과 가로수 피해부담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수풍정원 내 매점 임대료 및 행정재산 사용료 2,020만 원, 공원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 1억 7,210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 잡수입 및 전기 사용료 320만 원,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금 16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7억 6,362만 원이 증액된 667억 2,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4,03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51억 2,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7쪽 산불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해 산불 조사 감식 장비 구입 80만 원, 산불 주의차 구입 1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산림 및 가로수 벽해충 방제를 위해 돌발 해충 방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 조성 4,519만 원과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 1,500만 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3,992만 원과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9쪽에 쾌적한 가로녹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잡지 방지 부주포 설치 3천만 원, 꽃길 숲길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1쪽 푸른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녹색 도시 조성 사업으로 8억 원, 교통속 조성 사업 1억 원, 옥상 녹화 사업 1억 5,240만 원, 30년 그린웨이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 무장의 상생숲 조성 사업 7억 1,900만 원, 가로숲길 조성 사업 1억 원, 금암리 참나무 숲길 정비 사업 5천만 원,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조 공원가 소관입니다. 공원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2,513만 원을 증액한 343억 4,660만 원입니다. 250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송탄 근린공원 조성비 32억 원과 251조 본정리 소공원 조성비 2억 1,200만 원, 주인역 소공원 조성비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253쪽에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식생 유지 관리비 3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61쪽 공원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남부 7,805만 원, 북부 2,845만 원, 서부 3,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262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뚝넘어 근린공원 환경공사에 2억 원, 모험 정글 어린이공원 부분 정비공사 8,500만 원, 생기자리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2019년 모산 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원금 상환을 위한 2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녹색 건축가 사업 소관입니다. 녹색 건축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8억 9,515만 원이 증액된 172억 4,480만 원입니다. 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95억 40만 원과 송복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녹색 건축 사업과 소관으로 신장이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에 대하여 1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강정구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질의를 몇 개 드리고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푸른 사업소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를 보니까 세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 본 예산이 14억 8,269만 2천 원이 증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32.5%가 증가가 됐고 산림녹지과는 14.1%, 공원과는 86.6%가 좀 늘었습니다. 세입 예산이. 근데 세출 예산을 또 보니까 푸른 사업수 전체적으로 보면 338억 6,362만 3천 원이 증가가 돼서 한 103.1%가 증가가 됐습니다. 산림육지과 보니까 35.25%가 세출 예산이 증가가 됐고 공원과는 69.0%, 뭐 녹색건축 사업과는 청사 짓는 그 사업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1177.7%가 증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다른 과들은 좀 많이 줄은 것도 좀 있는데 푸른도시 사업소는 일반에게 세입 예산도 늘었고 세출 예산도 상당히 늘은 그런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전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는 예산이 늘은 걸로 보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총 예산이 1,5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본 예산의 예산을 담지 못하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공원 14개 공원을 하고 있고 공공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언제 확보하느냐의 문제지 본 예산이냐 추경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늘은 거는 이제 세부로 보면은 지방채 이자를 저희가
국비를 8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 지원받고 있는 그 국비가 내려와 있고 이제 세출이 지출이 증액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색건축 사업과 같은 경우 세교동하고 성북동하고 사업비가 한 150억 원이 이번에 이제 공사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식산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토지 공사비, 공원 공사비 같은 게 계상이 돼서 좀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그 푸른 사업소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은 그 정책적 고려를 좀 하고 사업도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욕집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집과 그 예산을 대략 보니까 신규 사업이 18건으로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지금 2건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기존 사업 대비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좀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끔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건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명시월 쪽을 보니까 전액 기월된 거는 없어요. 진행이 되다가 일부 금액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진행이 그 2월이 된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2월금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데 사업의 특성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좀 이 2월금에 대해서는 많은 그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페이지 13쪽 좀 한번 봐보죠.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설명서입니다. 그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오면서 그 예산들을 분예산들 올라온 걸 보면 요구한 금액을 보면 감소를 했어요. 또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또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감소가 됐고 2023년도로 올라오면서 그 요구액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들이 좀 감액해서 요구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좀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 부분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이었는데 금년도 이제 내년도는 1억 4,800으로 해가지고 약 1,536만 7천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요거 이제 산불 감시원들 인건비가 일일 이제 보통 단가가 기존권에는 이제 83,200원이었다가 요게 이제 85,360원은 이제 인건비가 좀 오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약 저기 400만 원 이렇게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1,536만 7천 원 정도가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니까 1억 8,771만 5천 원 정도였던 것이 2021년도에는 1억 5천 40만 원으로 좀 감액이 좀 됐고요. 뭐 2022년도에서는 거기 지금 나와 있듯이 1억 3,300 9만 6천 원. 그러다 3년도에 1억 4,800 46만 3천 원이 약간 좀 감소가 되다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 페이지 그 14쪽 그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2022년도에 없던 예산이 2023년도에 신규로 올라온 게 2개가 있어요. 그 하나는 산불 대책 금량비가 봄 가을철로 해서 올라왔고
유류비가 또 올라왔어요. 이게 전에는 그럼 금량비하고 2022년도에는 금량비하고 이 유류비가 없었습니까? 이제 작년 같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직원들이 주말이라든지 이제 와서 저희 근무스러운 거에 대한 식대를 당초를 좀 세웠다가요. 그 이후로 작년 2년 전까지는 이제 급양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있는 그 전체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는 별도로 산불 방지에 대한 급양비를 따로 세운 사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그 이제 코란도라든지 트리모 이렇게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라 차량에서 4대에 대한 그 차량 유지비를 기존에는 이제 그 보조에서 좀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그 금량비 자체를 자체 해결을 하고 유류비도 그럼 자체 해결을 한 겁니까?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이미 요 금액 정도를 세웠던 거고 본 예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이제 본 예산 대비해서는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고요. 그럼 그 전까지 사용 안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3위 추경 전까지는 3회 추경 네. 전까지는 일반 직원들 급식비를 사용하다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3회 그거로? 추경에 먼저 이제 승인해 주셔서 편성을 했고 차량 산불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4회 추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58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본 예산에다가 더 태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페이지 23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국비가 11항에서 이제 배칭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 비용들을 보면 계속 감소 추세예요. 2021년 7,517만 5천 원이었던 그 본예산 요구액이 2022년도에는 5,212만 9천 원으로 감소가 됐고 다시 2023년 요구액은 3,824만 6천 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인데 지금 이 감소 요구한 이유가 소나무 재선 그 중병이 그 발생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액이 돼서 계속 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산림청에서는 당초에는 한 나무가 발병이 됐으면 약 반경으로 한 20m를 기준에 전체 나무를 다 베은 걸로 돼 있었는데요. 요즘 이제 산을 너무 훼손한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목만 이렇게 제거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그 뒷장에 보면 이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에서 이제 예방나무 주사 사업으로 별도로 도비에서 사업비를 올려줘가지고 국비 사업이 좀 감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게 이제 소나무의 기상에서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선충에 의해서 이게 이제 파생이 되잖아요. 한번 이게 감염이 되면 뭐 100%다 고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변해서 선상 뭐 소각을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무서운 병인데 이거에 대한 그 산림 또 훼손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현황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산출내역 24쪽에 보면 거기 지금 그 2022년도에 있던 금액이 2023년에 지금 이제 삭감돼서 잔액 삭감돼서 이제 온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비 쪽에서 보면 예방나무 주사 사업으로 해서 이 금액도 잔액 삭감이 됐는데 반대로 피해 우려목 사전 제거는 또 증가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존의 산림청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고사목 방지하고 피해 우려목 사전 제거를 한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것을 2개로 사업 부기를 쪼개줘가지고 내줬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게 피해목 고사목 방지에서 금액이 줄고 피해 우려목 사전 제거 사업비가 3,254만 2천 원 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전에는 훈중 사업도 이 그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훈중 사업이 살균가스 뿌려가지고
미생물하고 해충 죽이는 그런 사업 말씀하는 거죠? 이제 훈증 사업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없었고요. 초창기 때 2014년도에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이 파쇄가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파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괄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갑바 같은 걸 씌워가지고 훈증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훈증 사업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크게는.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32쪽 좀 한번 봐보죠. 지금 그 보호수 관리 예산이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그래도 올랐어요. 1,600만 원에서 6,420만 원으로 상당히 늘었는데 이게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22년도에 보호수 생육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수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그 사업량이 이제 그 전년도 올해 이제 사업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가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이런 구조라 그 전년도 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수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지금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됐습니다. 위임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보호수 같은 경우 이제 100년 이상 된 노목이나 거목이나 희귀목동 뭐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이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이제 당초에 보호소 지정할 때는 이제 토지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기 보호소들이 지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개인 땅에다 대부분 이제 보호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이제 보통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반 옆에 이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본인들이 뭐 풀깎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줘 그랬는데 이제 노령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시에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달라는 그런 미론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 땅을 이 보호수 있는 만큼 도려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이런 미론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택시에서 지금 이 보호수 그 표준 데이터 같은 거는 뭐 구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이제 도라든지 산림청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요 거기다 시 실태 조사. 자체적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저기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예, 제가 좀 알겠습니다.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33쪽에 보면 그 보호수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와요. 산출 내역에. 이 보호수 심의위원이 2021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이제 2022년서부터 생겼는데 이게 2022년서부터 이게 심의위원회가 생긴 겁니까? 보호소 심의위원회 기존에 저기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회의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혀 전액 없었더라고요. 없었고 2022년서부터 좀 이게 그 예산이 좀 잡혔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회의를 안 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정을 하다가 시군으로 내려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6쪽은 뭐 저기 그 등산로 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을 보면 본 예산은 약간 이제 약간 좀 올랐는데 요구했는데 크게 지금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할 계획이죠. 지금 등산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많죠,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야자 매트라든지 그다음에 운동기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을 좀 요구해야 돼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생활권 위험목 제거 이게 참 사유지에 있을 때가 참 문제인데 뭐 태풍이나 뭐 기타 재난에 의해서 나무가 좀 위험하다든가 쓰러진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거하기는 좀 편한데
문제는 그 위원목들이 그 상태로 있는데 사유지에 있을 때 이럴 때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거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제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고목들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기 사람으로는 작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렇게. 거는 사유지 안에 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받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실제 그 토지 주들이 피해 입는 상은 별로 없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가지가 이제 자기네 집 쪽으로 부러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태풍에 이제 의하면 이제 안전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예산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2020년도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21년도에 이제 6천만 원 그로 감소가 됐고 다시 2022년도에 4천만 원, 그렇다 2023년도가 이제 다시 4천만 원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저희 지역구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뭐 위원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산들은 현황을 좀 잘 파악해서 좀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살림정화 그 페이지 46쪽이요. 산쓰레기 사업. 이것도 역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위탁 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집에 대한 어떤 그 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지만 이게 뭐 갖다가 이제 소각장이나 이런데 아니면 기타 매립장이나 이런 데다 갖다 이제 버려야 될 부분들을 어떤 산에다 갖다 이렇게 버리고 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시골들 보면은 이제 산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좀 늘리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보통 그 현장 가서 보면은 시내에서 인테리어 작업할 때 이런 마대자루도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치워주면은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그렇게 것 이게 같아가지고. 이런 거는 실태 조사를 해서 버리지 못하게끔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상으로 이게 소각장으로 가면 뭐 톤당 뭐 지금 부가세까지 치면 26만 원, 27만 원 이러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그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47쪽에 실제상으로 거기 산출내역들을 보면 산림내 쓰레기 수거로 해서 40만 원 곱하기 25톤. 이게 뭐 이건 소각료에다가 뭐 차 또 이동비, 장비 이런 것까지 해서 한 40만 원 정도 계산한 것 같아요. 톤당. 그렇게 해서 지금 1,000만 원을 지금 잡았는데 2022년도도 똑같아요. 25톤. 근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50톤 쳤어요. 50톤씩 이렇게 20만 원 곱하기 50톤에서 이렇게 쳤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든다는 게, 물론 예산이라는 거는 불필요한 거는 저희가 좀 그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꼭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현황들은 좀 파악을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버릴 수 없게끔 하는 어떤 뭐 CCTV를 설치하든지 뭐든지 해서 방안들을 한번 좀 찾아주는 것도 앞으로 예산 낭비를 막는
그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은 1,000만 원 세우지만 저희가 나머지는 일반 읍면동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 쓰레기 버리거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랑 체계를 좀 더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62쪽, 뭐 63쪽, 64쪽들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지금 이런 신규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도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국도비들을 매칭으로 예를 들어서 받다 보면 결국은 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들은 판단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안에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64쪽에 보니까 펠릿 보일러 그 신규 사업이 왔어요. 이거 잠깐만 좀 그 설명 좀 해줄래요? 요 펠릿보일러 사업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각기 시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펠릿보일러 사업 초창기 때는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청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기 기존에 그 펠릿을 만들 때에 그 방부 목재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섞어서 써가지고 냄새 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또 저기 잘 안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펠릿이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순수하게 원목을 이용한 펠릿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환경 문제에도 별로 문제는 없어서 요거는 이제 거의 한 4, 5년 동안 신청이 없다가 처음 올해 이제 내년도에 저 신청이 들어온 이 상황. 화목 보일러가 어떻게 틀린 건가요? 그 개 사료처럼 사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20kg짜리 그 비료 포대처럼 담겨져 있고요.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그쪽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목재나 이런 거를 태울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재료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지역구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화목 보일러를 좀 떼는 데들이 있는데 화목 보일러는 사실은 그냥 나무라든가 목재 같은 거 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법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저녁에 예를 들어서 몰래 뭐 목재를 떼우면 괜찮은데 뭐 폐기물을 떼운다든가 이래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법대로 지켜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뭐 조금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이래버리면 뭐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주위의 어떤 연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 보일러는 뭐 목재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뗀다고 그러면 이게 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예, 됐나요? 순수하게 펠릿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거기 뭐 저기 그 71쪽 72쪽 좀 잠깐 한번 봐보시죠. 가로수 잡초 방지 부직포 설치 사업 72쪽에도 보면 그림이 참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좀 전체적인 틀에서 정책적인 그 고려는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지금 거기 부직포를 이제 설치해서 지금 이제 풀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좋은데 또 일부에서는 공모 사업을 해서 여기다 꽃을 심어요. 보기 좋게 한다고 나무들 그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실제로 그렇게 공모 사업 받아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 공원과나 산림과 과장님들 어딘지 아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꽃을 심고 한쪽에서는 풀 자란다고 부직포를 놓는 거는 이건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나는 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가 옳은 건지 이런 판단은 해야지
똑같은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는 꽃을 심고 어디는 그 부직포를 설치하고 그런다면 과연 어떤 게 옳은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70쪽의 도시숲 조성 사업 그 산출 내역 80쪽 좀 한번 봐보죠. 거기에 지금 SNS 홍보에 관련된 비용하고 도시숲 체험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 진이천 관방 재림 수목부식 사업에 대한 것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SNS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방식이? 그리고 그 밑에 도시속 체험 운영 그 진행비들이 있는데 이건 또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행사를? 80조 사업설명서. 두 가지 사업은 그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업비였고요. 그 SNS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도 우리 김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 실적은 저조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기획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찍고 기획하고 이런 홍보비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벤트성으로 시민들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800만 원을 추경에 세웠고 내년에도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만 운영에 대한 거는 김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건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도 3천만 원을 이제 올해 추경에 세워서 그 도시숲 홍보하고자 이제 맨발 걷기라든가 한복 체험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많은 요청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속 행사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걷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기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83쪽 신규 사업들 있는데 이 교통섬 조성 사업이 올라왔어요. 86쪽에 그 산출 내역에 보면 근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통섬 조성하는 것까지는 뭐 주민들의 어떤 힐링을 위해서 좋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살으면 집이 깨끗해지고 뭐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질 않으면 나중에 폐가가 되면 보기가 흉한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서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자꾸 간다면 그것도 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102쪽 아까 얘기했지만 109쪽 뭐 해가지고 쭉 그 신규 사업들이 쭉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신규 사업들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공원과는 뭐 신규 사업이 5건이 왔고 명시월이 16건이 있는데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 금액들이 그냥 전액 해가지고 전액 2월 된 게 5건이 있어요.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명시 2월을 보니까 전액 그 2월 된 것들이 16건 중에서 5건이 있는데 어떤 2월 금들은 예를 한번 들으면요. 서정그린공원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44,038원만 그 올해 쓰고 나머지 거의 뭐 전액 비슷하게 2월이 됐는데 이게 44,038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이게 쓴 게? 우편 요금입니다.
아, 우편 요금만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전액 그러니까 2월 저희가 협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공탁 과정 중에 우편 요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2월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명시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아까 그 녹직과 말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자 한번 보죠. 공원 조성. 이게 이제 2020년 7월 1일 그 미집행 공원들에 한해서 해제를 하게끔 하는 일몰제들로 인해서 공원 조성 사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원 대책들이 미집행 그 도시의 공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 제곱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를 보면 9m 제곱 조금 더 강화를 한 거죠. 9m 제곱 이상을 확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 평택시 공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성남, 수원, 화성, 용인 그 다음 정도 저희가 아마 공원 조성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원 조성 면적이 얼마인지 지금 혹시 아시나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6.9%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점점 늘면서 이 비율은 지금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요? 저희 결정 면적이나 조성 면적은 경기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간. 그렇죠. 네. 이 조성 면적 아무래도 결정 면적보다는 조성 면적이 낮겠죠. 이제 결정 면적은 네, 조금 뭐 낮습니다. 공원을 해갔다는 그 면적이라 뭐 전에 보니까 뭐 94.9m 제곱 1인당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성 면적이 이제 19.4m 제곱인데 지금은 변화가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기도가 결정 면적이 14.8m 제곱, 조성 면적이 9.6m 제곱이니까 좀 우리가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좋지만 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페이지 128쪽 산출내역에서 보면 거기 보상협의 위원들 수당이 있는데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올렸죠, 그렇죠? 근데 이래 반대로 예산은 요구가 감소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2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통보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133쪽 그 진이역 소공원 조성 사업 이게 토지 보상비가 지금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139쪽에 보면 불합성 산림체험장 운영비로 해서 또 4억 7,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 위탁비가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뭐 인건비가 3억 2,500만 원, 유지관리비가 1억 5천만 원. 근데 뭐 저도 그때 지적을 했지만 지금 수익 구조로 보면 물론 이거를 수익 구조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투자 대비 그 관람하는 그 수입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대책은 세워두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다 잠시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 금년도에는 이용객이 100% 이상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공원에서 수익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을 저희가 그 360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원을 똑같은 공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화된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이 좀 난해한 시설도 좀 있는 걸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이거를 그 인건비나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덜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왕 이렇게 그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투자도 그렇고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많이 찾아오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냥 막연히 관례적으로 이러니까 하고 그냥 막연히 그 인건비 운영비 드리고 찾아오는 사람 찾고 이러다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시설을 하면 되는지 투자할 때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41쪽에 보면 학현 어드벤처 운영은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 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 좀 많이 찾아오나요? 이용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이 시설은요, 저희 평택시에서 유일한 시설인데 일반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이용자 본인만 이용하는데 이 학현 네트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학생이나 유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쪽으로 아침 저녁으로 좀 운동 가고 이제 그러는데 많이 이제 그래서 보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뭐 시설도 시설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주차를 하고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의 그 경사도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런 구조다 보니까 좀 그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시설에 비해서는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구조다 접근하기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이상은 뭐 공원과는 좀 질의를 마치고 하나만 더 좀 질의 드릴게요. 171쪽에 보면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좀 잠깐 좀 설명을 해줄래요? 왜냐하면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조합 놀이대 철거 및 설치비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72쪽.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오래돼서 낡고 이런 놀이기구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 사업으로만 하질 않고 워낙 공원이 많다 보니까 도비 사업과 매칭해서 하는 그냥 사업입니다. 놀이대 철거하는 건가요? 네, 교체하는 겁니다. 조합 놀이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조합 놀이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합쳐놓은 겁니다. 뭐 미끄럼틀, 합쳐놓은 네네, 거를 전체적으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 수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그 기금 중에는 청사 권리기금 관리하시죠? 네. 2021년도에 적립금이 1,447억이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년도에 485억을 적립을 해서 조성액을 1933억으로 조성을 하시 지금 다 되어 있죠? 지금 조성이 다 됐죠? 지금 사회 추경에 네. 그 300억 추가 확보하는 네, 것만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의아스러운 게 이번엔 정리 이거 행정타운 건립하려면 안출하고 건립하려면 총 어느 정도 지금 비용을 예상하세요? 예산? 지금 총 사업비 한 4,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600억이죠. 뭐 전액 다 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취지가 이런 이제 공공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기 위한 기금 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금 조성 금액이 이게 빨리빨리 늘질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다 사정이야 다 있고 뭐 코로나19 뭐 이런 영향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기금 조성이 좀 늦는 게 아닌가.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사회 추경에 300억을 반영을 시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차별로 25년도까지 4,422억 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기 가능하겠습니다.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2023년도에 이제 기금 조성 예정 계획을 보면 수입이 36억이고 지출이 645억이에요. 근데 이제 지출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안출 뭐 행정타운 이제 건립을 하는데 이제 투입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수입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36억이면 그 기금 조성을 좀 하면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645억 중에는 안출 공사가 아니고 그 시청사 부지 토지 네. 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616억이 있고요. 네. 그 이제 그 토지 전체 대금의 50%이고요. 나머지 그 수입액은 36억인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이제 국유산 매각 대금을 20억을 잡았고요. 예상치로 그다음에 그 이자 수입으로 11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제 기타 수입이 한 그 금액이 한 저기 정도 됩니다.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기타 수입이. 160억.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저희 이제 운영계획상으로는 전출금을 한 300 정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내년에도. 그러니까는 사실상 또 올해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청사 건립 기금 자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착실하게 뭐 잘 세워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좀 약간 금액으로만 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당초 예산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역대 계속 추경에 이제 반영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금년도에 일단은 당초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녹색 건축 사업소가 이제 그 공공 그 청사 이제 건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뭐 이런 거는 뭐 피해 우려목을 사전에 뭐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표본 조사 같은 건 다 되어 있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저희 예찰원들이 다니면서 소나무 고사목 돼 있는 부분들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검경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병이 된다 안 됐다 거기서 확인되면은 이제 발병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놓아 가지고 그 해에
가을에 이제 12월 달부터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예방나무 뭐 주사 사업이나 뭐 이런 재료 구입하는 거는 왜 금년도에는 안 합니까? 사업을? 예산이 왜 없어졌죠? 예방나무 조사는 이제 국비에서는 이제 빠졌고요. 도비에서 별도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경제림 조성 보겠습니다. 이거 경제림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위에 동천리에다 지금 조성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거 장소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산 가지신 분들이 그 남대로 이제 경제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익을 올리려면 이제 개발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길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벌채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정경기 차원에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별도로 농업 직불제가 있는 것처럼 임업도 이제 그러면 이거는 직불제도가 사유지에다가 예, 조성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사업입니까? 예. 그럼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사유지에다 하는 경우면. 예, 개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익 추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보조지림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 5년 이내에 다른 정도를 했을 경우는 보조금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장에 유통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거 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일반 특정 단체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요거 이제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네. 이제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경 심의해가지고 거쳐가지고 선정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경쟁이 되고 그러진 않는 건가요? 이제 꽃송이 그다음에 버섯 재배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많은 없습니다. 저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가로 녹지 조성 사업 보면은 그 은행 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 2022년도에는 예산이 왜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추경 때 추경 때 잡아놓으신 거죠? 이거 본 예산이라서 그러면 이 메타 세콰이어 이거 생육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 예산에 없는 거는 전년도 본 예산에 없었던 건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메타세이크 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에 추경 때도 없었던 사업인데요. 없었습니까? 새로 예,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2억씩 들어가고? 지금 38번 국도에 있는 그 메타세과 길이 지금 이제 도로 번면에다가 이제 이렇게 심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 봄에 이제 응애 같은 거 방지를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나름대로 토지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좀 개선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별도 예산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꽃거리대 꽃식재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화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금 많이 철거했고요.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서 예. 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뭐 경관에 대해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그 추락 사고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세교동. 세교동에 추락 사고에서 난간을 치고 나갔는데 이 꽃거리대들을 다 설치해 놨죠. 그 뭐 추정을 하는 거지만 꽃거리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고 나가니까는 한쪽에 무게가 쏠리니까 그 꽃거리대가 다 그 바깥쪽으로 강물 쪽으로 쏠리면서 다 같이 전체가 다 쏟아져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이건 꽃식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위 여론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녹색 조시 조성 사업 보면 이제 팽성 지역에 이제 특화 거리를 조성하시겠다라고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장소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에 뭐 미리 요 구간은 이제 평생 두리부터 동창리 네, 게이트 게이트. 가는 이제 외곽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그 부분들이 이제 초입부터는 이제 느티나무가 식재돼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벚나무가 오래전에 이제 식재돼 있는 것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너무 고목이 됐고 이래서 수정갱신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서 팽성 지역에 사실은 미군을 위해서는 하지는 않지만 미군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팽성 딱 들어가는 이미지의 가로수들이 이미 다 죽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그 게이트 주변에 그 벚나무들은 너무 오래돼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여기를 가로수를 우리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시범하고 저희가 점점 확대를 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어쨌거나 지금 가로수도 기존 가로수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특색 있게 해보고자 욕심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푸른 이거 뭐 칭찬 같은데 푸른도시 사업소는 이 위치도 같은 거를 이 만들 때 보면 이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 이제 표식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이정표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좀 쉽게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금 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 찍어가 위치도 해서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쭉 올려놓으면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푸른도시 사업소는 다 보면 그 명칭을 다 이렇게 해놓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85페이지 이 교통숲 보면 이거 교통섬 조성 사업을 꼭 산림녹지과에서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가보면 그 교통섬을 꼭 이런 뭐 그 잔디나 이런 초화나 뭐 이런 걸로 조성 뭐 한 데도 있지만 조성을 안 하고 그냥 뭐 그 돌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좀 깔아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뭐 관련 뭐 부서 다른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너무 다 모든 걸 다 잔디 심고 초화 심고 이렇게 관리를 꼭 해야 되는가? 강원도 같은 지역 가보면 교통섬에 로타리나 뭐 이런데 꼭 그렇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좀 싶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30년 그린웨이 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군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또 집행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장의 상생숲 조성. 이거 명칭을 꼭 무장애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이게 뭐 유행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무장애 이게 장애가 없다는 그 표시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맞긴 하는데 이제 사실은 산 같은데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을 무장애를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업 명칭이었는데요. 말씀 이제 두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런 무장애 이런 등산로가 있어라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명칭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이 부분은 이제 뭐 기업 내의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과업 그 대상 기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상공회의소에서 이미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이제 수요 조사가 국가 이제 산림청에서 수요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업체라든지 이제 해서 대부분 이제 기업체 연관된 부분이 이제 우리 상공회의소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반 사기업 안에 어떤 그 환경 개선 사업인데 물론 이제 뭐 국비 이제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그 시민 예산으로 그 사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 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이 대상 기업을 제가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시민 전체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 예산이 사용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뭐 용인을 하겠지만 이건 기업체 안에 어떤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또 시민이라고 봐주시고 사실은 뭐 제가 이 전체 뭐 HPK라는 회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크고 시민들이 근로자가 많은 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과 뭐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공원 여가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운영하시면서 행사를 좀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한 5천만 원 예산을 좀 들여서 공원 특화 체험 행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공원과에서 공원 대여만 거의 다 해줬지 실제 공원과에서 뭔가 주최해서 행사를 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희가 올해 유아숲하고 그다음에 배나무 체험 이런 배나무 시설을 행사를 운영해 봤는데요. 네,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이 올해 좀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놀이 시설도 운영팀에서 시민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기왕하시는 거니까 프로그램 잘 짜셔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53페이지 이거 특화 시설물 운영에 보면 그 공원 식생 유지 관리 해가지고 1억 1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2022년 당초 예산 없는 건 추경에 세운 겁니까? 요거는 관리팀에 있던 예산을 운영팀으로 이쪽으로 따로 옮겼다고 넘어온 보시면 거예요? 됩니다. 네. 따로 넘어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설명도 해주셨지만 이 공원 내에 이제 물놀이장을 한 네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뭐 전체 20몇 억 들어가죠. 물놀이장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한 달 좀 하고서는 이제 다 완전 철수시키고 그런데 28억이 들어간다. 야, 조금 물론 이제 뭐 시민분들께서 그 기간 동안에 즐기고 많은 뭐 위안을 좀 찾으시겠지만 매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실제 고정식 이런 물놀이장도 각 그 거점별로 좀 설치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이제 어린이 놀이 시설에 여름에만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 설치비가 지금 7억씩 개소상해서 28억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평택에 9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 본청에 뭐 본청 관할이 5개, 나머지 서부 북부에서 2개씩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지쳐 있다가 올해 이제 3년 만에 다시 개장을 해보니 너무 욕구가 많이 있으셔서 저희는 지금 사실은 읍면동마다 공원마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셔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거점별로 그래도 가장 민원이 적고 소음도 적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어린이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좀 거점으로 정해서 추가로 이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분들의 어떤 욕구 충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만족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 않게 예산 잘 편성하셔가지고 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식 물놀이장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설계 중에 있고요. 네. 그 이제 내년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은 이제 설계 완료될 시점에 임시청사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청사도 지금 이전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 시민분들께서 또 동민분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충분히 그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게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세교동뿐만이 아니고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푸른도시 사업소 예산을 살펴보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 번째로 예산이 이제 많은데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328억 5,671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67억 2,033만 원, 전년 대비해서 증가액이 338억 6,362만 원으로 약 103.06%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증액됐어요. 그 살펴보니 신규 사업이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17건, 공원과에 11건, 녹색건축과에 1건 해서 29건 신규 사업 편성액이 보니까 196억 5,676만 5천 원. 이렇게 보면 푸른 도시 사업소 예산 대비해서 신규 예산이 29.4%를 이렇게 차지하는데 올해는 신규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푸른 도시 사업소에. 그만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우리 그 푸른 도시 사업소는 예산도 많지만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살림이 16.9%뿐이 안 되니까 우리 또 이걸 대비해서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애써 주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그 9페이지를 보면 산불 예방 대책 도비 그 경배해가지고 6억 1,25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산불 진화를 하려면 헬기를 하는데 임차가 한 대에 지금 6억이 여기에 상정이 됐습니다. 6억이 상정이 됐고 임차 기일이 171일. 이게 이제 그 봄하고 가을철인가요? 이게 뭐 헬기 임차하는 현황이 보니까. 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도비가 이제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오는 거고 우리 지금 그 헬기가 기종이 중형급 BK 171, 117 헬기 기종이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11월 24일 날 강원도 영양에서 헬기가 추락 사고 나서 인명 피해가 아깝게 또 기장하고 여 산림과 직원하고 해서 5명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거를 살펴볼 때 그 사고 그 헬기가 보니까 47년 된 노후된 헬기더라고요. 이게 뭐 탑승 인원은 뭐 18명이라고 했고 거기 5명 탑승을 했다가 이제 사망했고 75년도에 47년 된 제작된 헬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평택시에서는 이게 지금 헬기 우리도 이거에 만전을 사고 예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년 된 헬기입니까? 예, 33년 됐습니다. 93년. 98년도고요. 지난번에 사고 난 바로 다음 날 기장이랑 회사랑 같이 간담회를 해서 우리 예. 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비라든가 철저히 그 안전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줄 것을 당부를 하긴 이게 했습니다. 꼭 소방청이나 우리 그 산림청에서 쓰는 헬기는 왜 이렇게 노후된 헬기만 써야 되는지 이거 기장들 그 인명 피해라든가 그 산림과 직원들 인명 피해 이거 뭘 이렇게 감당하려고 대책 없이 저는 노후된 헬기들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산림청 자료 그 헬기 그 보유 현황을 보니까 산림청에 4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20년 초과가 66%, 30년 초과가
1%, 나머지는 그 다 20년, 30년 된 헬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인명 피해 그 기장 한 명 그분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툭하면 산불 예방하다 이렇게 헬기가 떨어져요. 우리 평택시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우리 평택시만큼은 이런 인명사고라든가 안타까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 이거 좀 헬기 점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난 바로 다음 날 예. 일요일 날 했고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사장부터 시작해서 기장 관련 분들이랑 이제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 사실은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나면 회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히 정비사까지 같이 이제 세트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절대 정비라든가 뭐 저희한테 신고 안 된 안전 문제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예. 탑승하고 가는 사례라든가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당부를 드렸고요. 저희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걱정이 많아요. 헬기가 툭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불 방지 대책 도비 이게 자본으로 들어와서 이게 1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차량 구입 진화 그 차량 현황을 봤어요. 이것도 차량을 보니까 코란도가 2013년도형 10년 된 거고 또 마이티 2.5톤 트럭이 있는데 이것도 2013년도 10년이 경과된 이거 차인데 이게 올해 구입한 거예요? 요거 이제 차량. 2013년도에 구입한 거고 이제 내년도에 구입할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산출 내역에 보면 산불 진화차 구입이 여기 지금 5천만 원짜리 한 대하고 산불 진화 그 또 차 구입해서 8,500만 원짜리 한 대가 있는데 이거 이 차 아닌가요 혹시? 이거? 지금 대상이 구입 대상. 교체 대상 차량이 아. 이렇게 10년이 넘은 거고 이렇게 네네. 오래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이 낡은 차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차를 구매하도록 돼 예, 있습니다. 그래요. 신차 구입해서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34페이지에 보면 숲길 조성 관리 6,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뭐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냐면 산출 내역에 보면 이정표 및 수리 교체가 9개 시설에 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그 명산인 불악산이 있습니다. 불악산 정상이 이게 150.5m인데 이게 불악산 정상을 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정표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해 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불악산 정상 올라가 보셨어요? 저기 위원님 제가 오자마자 예. 제일 먼저 한 일이 불악산 정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 얼마 전에 예. 담당 과장이랑 팀장이랑 셋이 예. 직접 다니면서 어디로 올라가야지 이 부분에 이정표를 놔야 되고 이런 현장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악산 정비 이정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을 한 3-4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정표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 찾긴 했는데 그게 눈에 딱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정비하실 때 이것도 같이 함께 좀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그 이정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림 조림 아까도 그 동철이 산 11번지 56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조림하는 이유가 산사태 방지용인가요? 아니면 산사태가 난 곳인가요? 요 부분 이제 저기 산림이 불량한 임야를 가지고 예. 그 부분들은 이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국유림인가요? 개인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벌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요거 이제 전체를 다 베어내고 새로 심는 사업.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조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림하고 난 다음에 그 몇 년 거치 기간 동안은 산림 훼손이라든가 거기에 뭐 개발 같은 게 안 되는데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죠?
이제 보조조림이라든지 숯가꾸기 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 임야를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지급대 이제 보조 사업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5년 안에 하면 예, 그것도 이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예.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 저 개인인데 그 감벌이라든가 어떤 그 나무 저기 식재를 다른 종으로 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83페이지에 보면 녹색 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 8억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사업 내용에 보면 현 수목, 벚나무 교체, 기존 수목 이식 및 제거 490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벚나무를 이거를 없앨 건가요? 여기 이제 기존 벚나무가 이제 오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 여기 보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고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돼 있는 부분들은 이식을 하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양호한 나무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식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벚나무가 그래도 저희 그 평택시에는 그 평택호 그 팽성길이라든가 평택 그 해안도로에 이게 민선 초기 그 시장 시절에 25만 중가 그때 심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심어져 있는 게 아름드리 돼서 진짜 4월 달 정도에는 벚꽃길이 굉장히 아름답게 형성이 됐거든요. 때로는 뭐 사람들이 벚꽃 열매가 뻗지 열매가 떨어져서 지저분해서 저거 다 베어버려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여기 평택의 팽성길도 아름답고 우리 그 은혜로라고 길이 있잖아요. 벚꽃나무가 일부러 심어서 아름드리가 됐는데 혹시 이런 게 제거가 되나 싶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분은 실제 현장을 가보시면 벚나무들이 거의 죽어가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라 교체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교통숲 조성 85페이지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서정동 탑빌리지 그 삼각형 그 교통섬이에요. 그거가 한 가지 또 서정동 743번지 여기에는 갈평 고가 거기 삼각형 그 안전지대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저도 여기에서 이제 계절별 꽃식재를 가끔씩 해요. 여기 서정 갈평 고가도로에는 여기에 서정동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신청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로타리에다가 뭐 숲을 이렇게 조성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여기에다가 그 교통섬을 해서 미세먼지 차단한다,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이제 저기 갈평 그쪽 부분은 이제 안전지대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출장소에서 화분으로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꽃 식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매년 꽃 심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이제 화단처럼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이제 환경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저기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 괜찮은데 그 탁관 빌리지 거기 삼각 교통섬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그 잘못하면 그 시야 가리고 이러다 보면 오고 가는 양방향 차가 안 보이면 교통에 장애가 돼서 사고 위험도 있는데 그것도 조성할 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예. 겁니다. 글쎄요. 뭐 교통숲 조성하고 뭐 다 조성하고 쾌적하게 뭐 녹색 지대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래도 교통에 장애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1페이지) 무장애 상생숲 조성 이것도 좀 전에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소사벌 레포츠 공원 그 산에다 조성하는 건가요? 그 옆 둘레길에다?
이제 요것은 이제 한국복지 저기에서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1.14km를 조성을 한 부분입니다. 저기 데크로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주변에 이제 나름대로 수산이라든지 수국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제 봄에 이렇게 꽃들을 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여기 국비가 아니고 10인데요. 7억 1,900만 원이. 이제 2년 전에 예. 그 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이제 산책로를 만든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도 뭐 꼭 무장애를 써야 되느냐고 얘기도 했지만 뭐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아니 일반인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게 조성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가정원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왔었는데 거기는 약 33만 8,800평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는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이 장애인 휠체어까지 아무 그 언덕이라든가 두덕이라든가 턱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평택시에도 이런 앞으로 공원 조성하고 어떤 그 데크길이라든가 둘레길을 만들 때 이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똑같이 걸을 수 있는 길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 이런 일들은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뭐 공원 조성이라도 할 때 똑같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117페이지 요것도 아까 민간 그 사업 진이 산다는 포성국가공단 오뚜기라면에 요런 그 신규 그 가든을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요거 역시도 보면 시민들이나 그 민간인들이 함께 저희들이 함께 가서 저기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나 똑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농협기술센터에 가보면 그 생태공원에 가보면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벽면형 이게 뭐라고 그런가 그 혼합형 벽면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물도 흐르면서 밑에 안에는 이제 고기 수경으로 이렇게 재배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업에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배달이 도서관이라든가 졸업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각 복지관에 그 로비에 들어간 입구에 휴식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잠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휴식하면서 녹색 공간도 즐기면서 쾌적한 그 미세먼지 타산된 곳에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휴식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그 평택시의 어떤 그 공공기관에도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요것은 이제 지금 산림청에서 당초 취지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일반 산업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당초에 요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나름대로 확대가 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보건소 옥상에다가 옥상 정원 만들고 우리 그 소방서에다 옥상 정원 만들고 좋아요. 그리고 옥상 정원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 로비나 이런 데에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되면 일반 그 방문하는 그 시민들도 함께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어떤 면이 된 것 같아서 저기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진이역 소공원 조성 이게 예산이 42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 건데요. 여기가 진이역에서 나오면서 왼쪽에 그 지저분한 그 잡쓰레기 같은 게 쌓여져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거가 지금 토지 매입인가요? 네, 맞습니다. 토지 매입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골치가 아프고 지저분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이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타협이 되셨네요? 안 팔고 이런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보상을 못했던 이유는 그 예. 집이 예. 일부는 확장공원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공원에 들어와 있고 이랬었습니다. 예. 이게 도로 확장이 편입됐기 때문에 예.
공원 부분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잘 됐네요. 진이역 그 여기도 이제 내리면서 보면 아주 옆에 지저분해가지고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좋고요.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공원 호수 저수지 수질 개선 해서 여기 배다리 공원 모산 공원의 수초 제거를 해서 이게 그 수초가 이게 많이 그 있어가지고 거기가 죽었나요? 물이 악취가 나는가요 여기에? 배다리 공원에. 죽어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식물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예. 질소 관련 그 비료 성분을 전부 체내에다 흡수를 하고 예. 저희가 그걸 잘라서 버림으로 인해서 물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수질을 좋게 하려고 물에서 썩는 거를 물에서 썩지 못하도록 전부 잘라서 꺼내내는 겁니다. 이런 식물이 있으면 물이 정화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육하는 동안에는 정화를 했는데 예, 그게 죽으면 다시 죽어서 물에서 썩으면 호수로 되돌아가니까 그걸 썩기 전에 건져낸다. 전부 잘라서 저희가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풍 정원에는 대연꽃을 이렇게 심한다. 거기 연꽃 필 때 여름철에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연꽃 그 잎이 커서 그 연못 물을 가리는 것도 이게 무슨 생태계 파괴가 되나요? 생태계 파괴가 아니라 물 호수 면적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구획을 해서 물이 있는 곳과 연꽃이 자라는 곳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새로운 식물을 식재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부유식물 중에 불애옥잠이나 이런 것처럼 예. 물에 떠서 이렇게 그 물 안에 있는 질소 성분 같은 거를 흡착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 섬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시를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연꽃이 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서풍정원의 연꽃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연꽃밭이라요. 일부러 연꽃도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연꽃을 제거해서 다른 식물을 식재를 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예. 현재 연꽃이 대련이라 해서 큰 연꽃이기 예, 맞아요. 때문에 이걸 예. 가려버리니까 이제 예. 가급적이면 중소형으로 저희가 아. 교체를 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대련보다도 이렇게 보면 수련이라고 잔잔한 연꽃도 많이 네, 있잖아요. 수련이나 중소형 연꽃으로 이식을 하고 예. 그 이제 수초를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배다리 공원은 이제 토사가 유입돼서 준설이 이제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는 토사가 어디에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민자고속도로 뒤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요. 뭐 준설을 해서 뭐 호수 깊이 지금 현재 깊이가 어느 정도 돼요? 배다리 그 저수지에는? 1에서 1.5m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잠깐만 토사가 흘러서 이렇게 바닥이 잠깐만 수익 높아지는가 보죠? 높아지면서 물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배다리 모산공원이라든가 소풍정원, 배다리공원 다 수질 뭐 정비해서 수질 개선돼서 시민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공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으로 평택 시민한테 쾌적한 휴식 공간이라든가 살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평택 시민이 쾌적한 삶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